자, 오늘은 그 1차 부등식 190페이지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이라는 단어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진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내용만 따로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1차 부등식에 이제 공부하기 앞서 190페이지 보시면 2번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있죠. 여기 부분, 그죠? 여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부분을 뭐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A랑 B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A가 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A가 크면 양변에 C라는 녀석을 이렇게 똑같이 더해도 부동호는 변하지 않고 양변에 C라는 녀석을 똑같이 빼도 부동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고, 두 번째, C가 만약에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양변에 C를 곱하면 요렇게 표현이 될 텐데 얘도 양수인 경우에는 부동호 안 변하고 C로 나눠도 양수인 경우에는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C가 만약에 음수라면, C가 음수면 부동호는 얘네 둘 다 전부 다 바뀌게 되겠죠. 음수를 곱하는 순간 부동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고, 그죠? 요게 대전제죠. 전제 하에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C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바뀐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B인가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밑에 3번의 1차 부등식인데, 이게 조금 고등 과정에서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거든. 만약에 AX, X랑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문자가 3개지만 우리는 요 X에 관해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걸 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결국 X의 범위가 목적이니까 요 A를 떨궈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다. A가 양수면은 A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만약에 A가 음수다. A가 음수면은 A로 나누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부동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문제는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A가 0인 경우를 한번 고민해 볼 거야. 그럼 A가 0인 경우는 여기서 조금 나눠지는데, 생각해 볼게요. A가 0이면 이 녀석이 0이니까 0으로 나누는 건 수학에서 모순이니까 0으로 나눌 수가 없겠죠. 그래서 B에 대한 범위를 살펴볼 건데, 만약에 B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B가 양수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표현해 보면 A는 0이고 B가 양수다. 한 이 정도로 표현해 볼까요? 그럼 생각해 이제 보면 우리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 또는 범위가 목적인데, X에 얼마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뭐 1을 넣나 2를 넣나 3을 넣나 이렇게 집어넣어도 무조건 좌변에는 0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0이 2보다 크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뻥입니다. 뻥이기 때문에 X는 해가 없고, 해가 없다는 걸 수학에서 뭐라 그러냐, 불능.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해를 구하는 건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해를 구하는 건 불가능. 그럼 두 번째, B가 0이면 어떻게 되냐? B가 0이면, 다시 써볼게. 그럼 B가 0이면, 요 원식은 A도 0이고, B도 0,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뭘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 될 거고, 0은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해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가 안 나오는 거니까, 둘 다 불능이니까, B가 0인 경우도 불능이구나 생각해 보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B가 음수인 경우인데, B가 음수이면 또 여기다가 음수값을 하나 집어넣으면 0x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마이너스 2 정도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방금전과 마찬가지로 뭘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 되니까 0은 마이너스 2보다는 무조건 참이 되겠죠. 크니까. 그래서 x에 뭘 넣어도 무조건 참이 되는구나. 그럼 x값을 정확히 구할 수가 없겠네. x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정할 수가 없다. 왜? 되게 많으니까. 우리 앞에서 부정 방식 공부했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수학에서는 부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해가
존엔 많아요라고 해서 요게 이제 고1 과정에 추가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191페이지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1번은 너무나 쉬운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직접 풀어보시고 그 밑에 확인 체크 226번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번부터 진행할게요. 자, 2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2번이죠.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부등식, 그러니까 문자가 x라고 주어진 겁니다. x의 부등식 ax-1이랑 그 다음에 x-a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얘네들이 이제 봐서 x의 범위를 물어본 건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부등식은 다 x를 한쪽으로 몰아버리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좌변에 있는 1도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x의 범위가 목적이니까 뭐가 눈에 걸리느냐, 이 친구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얘로 나눠주면 끝나는 건데, 그죠? 나눠주면 끝나는 건데, 이 녀석이 지금 a-1이라는 a 값이 뭔지 모르니까 너가 0이 되는 녀석을 기준으로 첫 번째 a가 얼마인 경우, 얘가 0이면 a가 1이죠. 그러니까 a는 1보다 큰 경우와 두 번째 a가 얼마인 경우, a가 1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는 얼마인 경우, a가 1인 경우로 나눠서 해석을 해보자. 그럼 a가 1보다 크다. 한 500 집어넣어요. a가 1보다 크다. 500 집어넣으면 500 빼기 1은 양수니까 이 값이 양수니까 그냥 나눠도 부동은 안 변하겠죠. 그래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해는 a 빼기 1 빼기 a로 부동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a가 1보다 작다. 작으면 이 값 자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 안 가시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세요. a 대신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음수니까 그럼 얘가 음수일 거고 나눌 때 부동은 어떻게 되더라? 부동호는 반대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분모로 쇽 기어 들어가면 되고 세 번째, a가 1이다. 네가 a가 1이야? 그럼 정확한 값을 알고 있으니 그냥 여기다 때려 넣으면 되겠죠. 그럼 때려 넣은 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때려 넣은 식이 a1 집어넣으면 너는 빵 x 그러니까 a1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건 방금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에 뭘 집어넣어도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좌변에 무조건 0이니까 0은 0보다 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그렇게 메모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있죠. 2번입니다. 밖에 겁나 추워요. 응? 겁나 추워가지고 코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코를 주워서 붙이느라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어쨌든 이 부등식의 해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너의 해가 너일 때 문제 뭐 물어봤어? 정확한 a 값을 물어봤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너도 x니까 됐죠? 원래 이걸 요로 넘기잖아, 왼쪽으로. 근데 저는 이걸 요로 넘겨볼게요. 그죠? 이게 거식이니까 이걸 요로 넘겨서 이 친구를 요로 넘겨서 좌변과 우변을 바꿔 써보겠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4 x가 될 거고 그럼 야는 1로 넘어오겠죠? 넘어올 거고 a 빼기 2가 될 거고 부동호가 a가 더 크니까 이렇게 표현된 식이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부호를 판단해서 얘가 양수면 그치 부동호 안 변하고 음수면 부동호 변하고 뭐 얘가 0인 경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보시면 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해가 체크해볼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부동호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뭐로 의심할 수 있어요? 얘를 양수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가 양수로 가정. 그럼 양수로 가정하면 얘로 양변 나누면 되는 거고 나눌 때 부동호가 변함이 없을 거고 얘가 나눠주면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친구나 둘 다 a 빼기 1을 가지고 있죠. 그죠? a 빼기 2로 나눌 수가 있고,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a 빼기 1을 나눠주면 여기가 a 플러스 2분의 이렇게 표현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너랑 같아요 라고 해서 요 a 값을 확인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1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망설였냐면, 모든 문자가 들어있는 건 나눌 때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뭘로 나눴냐면 이 친구가 a 빼기 2, a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얘로 지금 그지 약분하고 싶다는 소린데 어찌됐든 얘가 0이 되는 a 값은 2죠. a가 2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범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a가 2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a 값을 구해봤고, 그 밑에 확인 체크 227번, 228번을 쭉 푸시면 되고요. 이제 그걸 다 풀으셨으면 다음 페이지에 연립 1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여기 과정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나 많이 공부한 내용이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필수예제들이 다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푸실 필요가 없어요. 푸실 필요가 없고 그 밑에 확인 체크만 푸셔가지고 따로 채점을 하시면 되고, 3번, 4번 생략. 너무 쉬워서 그래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여기 옮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도 똑같아요. 5번, 6번도 위에 거 필수 예제는 풀 필요가 없고 밑에 확인 체크 푸시고 채점하시면 되고, 저는 7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정수 a의 최대값, 고맙게도 정수네 그지? 정수 a의 최대값. 7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이 두 개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걔는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a, 이 친구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 됐죠? 그래서 요 두 개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 두 친구가 연립 부등식을 풀어서 너도 풀어서 해를 갖지 않도록 a의 정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요 식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얘는 그냥 풀리잖아. a가 없으니까. 그럼 요거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 2x 밑에 쓸까요?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에 요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호는 바뀌게 될 거고, 음수로 나눴으니까 해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두 번째, 너만 넘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뭐보다 2a-4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수직선, x라는 수직선을 그려보면, 자, 일단 너부터 정확히 알고 있는 거, x는 2 이상. 그래서 등호 들어있으니까 까맣게 칠해놓고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 너를 풀 건데 너는 너보다 작아요잖아. 그러니까 2a-4보다 왼쪽이라는 소리인데, 연립 부등식의 해는 이 두 녀석의 만족하는 공통인 x의 범위를 구할 목적이니까 해가 없으려면 얘네 둘이 만나면 안 돼. 즉 2a-4가 이보다는 왼쪽에 그려져서 이렇게 표현돼야지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공통이 없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너네들의 크기 판단인데 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2는 무조건 클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요 밑에 이 등호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그거에 대한 판단이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등호라는 건 너네들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엔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직접 그려보시면 됩니다. 직접 그려보시면. 그래서 너네들이 같다는 건 너도 2고 너도 2라는 얘기죠. 그 왼쪽 친구가 이렇게 2가 될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오른쪽 친구는 너는 2 이상이니까 이렇게 까맣게 칠해지면서 이렇게 간다는 소리인데, 그럼 보시다시피 얘네들의 공통인 값이 존재하지가 않죠. 범위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왼쪽에는 2가 없는데 오른쪽에는 2가 있을지언정, 그지? 공통인 값은 2가 될 수 없다는 소리죠. 범위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자꾸 그려보시면 나중에는 이게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가 얼마가 돼도 2가 돼도 공통인 건 없으니까 여기에 등호를 넣어줘도 상관이 없구나가 이 문제의 해석이겠죠. 그러면 너 넘기면 6이 될 테니까 A의 범위는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8번입니다. 밑에 거 풀어보시고 8번. 침이 튀었나요, 칠판에? 자, 8번입니다. 8번 보시면 여기는 소금물 문제네요. 얘도 중등부 과정인데 그냥 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8번을 풀기에 앞서 간단하게 그 소금의 양이랑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식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많이 표현하는 건 소금의 양이죠, 양. 그럼 소금의 양은 당연히 소금물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소금물 안에서 그럼 얼만큼 들어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 농도만큼 많이 들어있겠죠. 농도가 높으면 M이야 짜다, 국이. 소금이 많으니까 짤 거고 농도가 낮으면 소금이 조금 들어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소금물에 대해서 비율로 이해하면 100분의 얼마? 농도만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소금은 어디 들어있다고? 소금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도만큼 그지? 들어있기 때문에 소금은 저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뭘 물어봐요? 농도를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 식 가지고 장난치면 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농도는 양변에 소금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되겠죠. 다시 양변에 소금물로 나누고 그럼 이거 없어질 거고 양변에 100을 곱하면 너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양변에 소금물로 나누고 그리고 100을 곱할 거고 그 위에 소금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소리죠. 근데 얘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지. 어차피 농도는 이게 다 비율 관계니까 어디 안에서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이 들어있다는 소리죠. 얼만큼 들어있냐.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농도는 100분율이니까 거기다 100을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고등 수업 때는 그냥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책에 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표현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8번 저는 이제 중등부 강의할 때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항상 이 농도 문제는 비커를 그래서 풀라 그래요. 그죠? 비커를 그래서 펴 보시면 8번 요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8%짜리 소금물 그럼 8% 농도는 위에다가 소금물은 요 안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도 더했대요. 더해서 14% 소금물 여기도 14% 얼마를 섞어서 이 농도가 어디 사이 9% 이상 얼마 11% 이하가 되도록 요 14% 소금물은 얼마만큼 넣어야 되냐 물어본 거죠. 지금 좀 잠깐 보면 300g이 들어있는데 그 농도가 8%밖에 안 돼요. 근데 농도가 많은 거를 집어넣는다는 소리야. 농도가 많다는 건 이 안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막 첨가해서 농도를 우리가 높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농도에 대한 언급이니까 우리는 요 식으로 쓸 거고 농도 몇 프로? 9%. 여기도 얼마? 농도는 11%가 되는 건데 그럼 농도라는 건 뭐라고요 얘들아?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소금물은 얼마냐? 너네 둘이 합친 거니까 소금물의 양은 300 더하기 x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 이 소금인데 여기 소금은 얼마큼 들어있냐? 물론 이 공식을 써도 되지만 여기 소금은 24g 들어있죠. 왜냐? 잘 생각해봐. 이것도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 여기 소금물 얼마야? 300이 있고요. 농도는 얼마예요? 100분의 8%인가요? 약분해서 24가 된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이게 정확히 드러나 있을 때는 저는 100g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커가 주어져 있는데 너가 100g이 들어있고 거기에 농도가 8%라고 해보자. 그러면 전체가 100이다 보니까 이 퍼센트는 100분율이잖아요. 그죠? 100개 중에 몇 개 있느냐? 그럼 8%는 100개 중에 얼마큼 들어있어? 8개 들어있다는 소리죠. 그럼 그런 게 3배니까 8에서 3을 곱해서 24g이 소금이 들어있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시고 잘 안 되면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뭐 쓰라고 있는 거니까 공식이야, 그지? 그 다음 여기도 소금이 들어있겠죠? 소금은 X에 대한, 소금물에 대한, 얘는 어쩔 수 없이 공식을 쓰셔야 돼요. 모르니까. X를 모르니까 100분의 14로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산까지 해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훌쩍돼서. 오늘 겁나 추워. 그지? 그래서 이 100이란 친구는 너한테 분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분배하고 이 친구는 분모에 있으니까 각 항에다가 이만큼을 곱할 거예요. 항상 부등식은 조심해야 되는 점이 곱하거나 나눌 때 얘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등호 바뀔 테니까. 그래서 이만큼을 곱하고, 이만큼 곱하면 9배, 여기에 300 더하기 x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도 곱하면 11배, 저만큼 곱하면 300 더하기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너 곱해줬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요 작업을 100을 집어넣어. 100을 집어넣으세요. 2400일 거고 100 곱하면 요거 14x가 표현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중학교 산수니까 여러분한테 맡길 것이고, 요런 부등식은 너 1식해서 해를 구하고, 너는 무슨 식, 너는 2식해서 요 두 개의 식을 열심히 연립해 가시고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생략. 자, 3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20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에서 이제 세 가지가 주어져 있죠. 밑에 네모칸 박스 보시면, 그래서 AB가 양수로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자고. 1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목적이거든요. 물론 A는 양수입니다. 왜? A가 음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만 표현하면 이렇게만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어쨌든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가 목적이죠. 부등식은. 다시 얘를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가 목적입니다. 또는 값이나. 근데 이 절대값이라는 친구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잖아요. 떨어진 거리. 거리는 양의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x를 넣어도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a가 양수라는 가정이 필요한 거야. 그 조건에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런 거거든요. 또 별로 안 좋아하죠, 문자를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값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절대값이 2보다 작은 아이들의 모임. 그럼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2인 친구는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있겠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으려면 얘도 2보다 작겠지, 이 거리가. 이해 가시죠? 너도 2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 거리가. 그지? 그래서 이걸 만족시켜주는 모든 x의 범위는, 이 범위에는 모든 i들이 절대값이 2보다 작은 애들의 모임인 걸 이해할 수 있어서 너의 부호 반대 그리고 너의 플러스에서 여기 둘이 사이값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a가 양수니까 저 범위는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이 정도는, 그죠? 요거는 이제 상식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번에는 절대값이 a보다 크면 어떻게 되니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절대값이 2보다 크다. 그러면 수직선의 입장에서 원점 기준으로 거리가 2인 애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텐데 맨날 짧아. 그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보다 크다는 건 너가 두 칸이니까 어디에 있거나 이런 데 있거나 그럼 거리가 2보다 크죠? 2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해 가시죠? 또 그럼 왼쪽에도 있겠죠. 이런 애들도 뭐 너면 거리가 2보다 크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플러스 2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너의 부호 반대보다는 작거나 너의 부호 보다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저랑 강의할 때는 얘는 해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나오니까 이거를 사이값으로 약속을 하고 사이값을 얘를 수직선에 다시 그려보면 수직선이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 작거나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 다음 2보다 어떻거나 2보다 크거나 여기 애들이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강의를 합니다. 그지?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 요거는 사이값. 이해 가시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 요렇게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표현돼?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얼마예요? a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밑에 3번이 있는데 이 3번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옆에 비슷한 유형이 있거든요. 그 문제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사항만 머릿속에 기억해서 저런 유형이 나오면 그냥 갖다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해는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인데 자, 9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다음 부등식을 풀란 소리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나 범위가 뭐니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유형이냐면 정확히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x라고 생각하면 저 x가 2x 빼기 1이죠. x는 어디 사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요걸 x라고 생각하면 x가 여기로 내려오는 거고 3보다 작으니까 여기 사이에 잡히겠죠. 그럼 이런 부등식은 1씩 더해주고 2로 나눠서 해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1번이었고요. 자, 2번 공식. 자, 2번은 3 절대값 x-1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겠죠. 1이 좀 이상하네. 1 됐죠? 그래서 요 유형은 같이 볼 건데 원래 이렇게 표현된 녀석은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표현된 녀석은 이런 유형이니까 여기 1식이고 요게 두 번째 부등식 둘이 연립해서 푸시죠. 근데 이게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그지 만만치 않습니다. 저렇게 풀면은 두 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값이래. 죄송합니다.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을 어떻게 해라? 벗길 생각을 해라.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벗겨지는데? 만약에 x가 이렇게 양수라고 해볼게요. 양수면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나옵니다. 얼마인 경우에 한해서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근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니까 플러스 2로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경우에는 뭐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나오더라. 너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나오더라. 양수로 바꿔 나오더라.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요 성질이 뭐랑 완벽히 동일해? 완벽히 이 친구랑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찍 없어지는데 양수면 그대로 음수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네들이 똑같은 식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항상 절대값은 어떻게? 부호를 확인해서 절대값을 벗겨야 되니까 그 기준은 누구냐? 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녀석을 기준으로 절대값을 벗긴다고 생각하면 되죠. 왜 0인지는 아시죠? 0이 부호가 없는 유일한 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이기 때문에 저희 기준으로. 그럼 이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값 안을 기준으로 x가 1을 기준으로 풀면 되겠구나. 그럼 첫 번째
얘가 x가 1을 기준으로 x는 얼마일 때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x가 얼마일 때 1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x가 1보다 크면 이 친구 양수겠죠? 양수면 그대로 나오니까 요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럼 이건 1씩 더해주면 4 x 6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절대값 풀어주겠죠? 자꾸 괴롭힐 거예요. 요렇게 구한 해는 어느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 성립되는 거니까 너네들의 공통범위를 구하셔가지고 반드시 해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절대값을 범위를 잡아서 구한 해는 요 범위 안에서 성립되는 거니까 너네들의 연립부등식을 다시 풀어줘야 돼요. 그게 좀 번거롭죠, 그죠? 그래서 보면 너네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6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시면은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려보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4에서 6 사이, 4에서 6 사이고, 넌 얼마예요? 2 이상이니까 요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띠용! 그죠? 틀렸죠? 그려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 사이? 공통 범위는 4에서 6 사이입니다. 굉장히 창피하네요. 그래서 너네들의 공통 범위는 4에서 6 사이. 이 아저씨 낮술 드셨나? 됐죠? 술은 안 먹었습니다. 자, 2번 두 번째. 그 다음 x가 작을 때, 작으면 요식은 3보다 크고요. x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얘가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그 음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곱해져서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다시 써볼까요? 다시 써, 이 자식아.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씩 빼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화 바뀌겠죠? 바뀌면서 이게 다시 재배열하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너랑 어디 있다고요? 너랑 또 공통범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확인하면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죠. 직접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죠? 혹시나 또 틀렸을까봐 또 한 번 또 검토했어요. 빠르게. 그래서 야 또는 야 두 가지니까 OR이라는 단어를 써서 답은 너 또는 너다. 그렇게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해서. 자, 다음 밑에 풀어보시고. 자, 10번은 이번에는 자, 10번 볼게요.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달라니까 풀어야죠. 그죠? 1번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거고, 커요 3x 더하기 5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풀어볼게요.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절대값을 벗겨야 되고, 얘가 0인 녀석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한번 그려드리면 수직선이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 범위와 여기 범위로 1번과 2번 범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범위는 뭐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두 번째 범위는 인가요? 두 번째 범위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근데 통상적으로 너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집어넣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됐죠? 이 얘기는 자세히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 오른쪽에서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기 집어넣으면 이 값이 음수가 되겠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요거 여기로 넘길게요. 4x가 될 거고,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로 나눠서 숫자 쪽이 더 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뭘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야랑, 그 다음에 야랑 공통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5보다 작아요? 여기가 되겠죠. 잘 안 되시면 그려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너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집어넣으면 100일이니까 양수일 테니까 그대로 나올 것이고, 여기 3x 플러스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너 일로 넘어가.
2x일 거고 5는 절로 가 해서 2로 나눠서 자리를 바꿨으면 너가 될 거고 너네들의 공통범위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공통범위는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겠죠?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렇게 되나요? 너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요렇게 되나요? 없죠? 그죠? 공통인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번의 정답은 저 위에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요거는 좀 자리를 차지하니까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요번에 이제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경우인데 2번 10번인가요? 10번에 2번. 자, 보시면 x 플러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x.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예, 이렇게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절대값이 두 개인 경우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라? 너가 0이 되는 x의 값 그리고 너가 0이 되는 x의 값. 얘는 두 개겠네요. 그럼 수익선을 한번 그려보면 너가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1이고요. 너가 0이 되는 건 3이 되겠죠. 3. 그러면 보시다시피 경계가 두 개이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범위는 x가 뭐보다 작을 때 너의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고 괜찮죠? 두 번째는 뭐일 때? 마이너스 1과 3일 때. 세 번째는 3보다 어떨 때? x는 3보다 클 때로 일단 정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정해 버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나 x가 3일 때는 정의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면 여기죠. 요 범위는 2번에 걸려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2번 범위에 주고 또 너 3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3번 범위죠. 그럼 3은 3번 범위에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 범위부터 수익선을 그려가지고 쪼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다시 범위부터 쪼개가지고 수익선을 그려가지고 범위 쪼개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과 작다 바지가 작다. x가 마이너스 1과 작으면 한 마이너스 500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500이면 음수. 그럼 야가 음수니까 너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500 집어넣으면 너네들이 계산하면 양수겠죠? 그럼 저 양수는 그냥 이렇게 절대값 그대로 벗겨 나올 거고 너가 목적이구나. 그럼 너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이래 될 거고 너는 2니까 넘어가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동은 변하는 거고 뭐가 그지 같다? 이렇게 구한 해는 누구? 최초 전제 조건인 너네들의 공통범위를 확인해야 된다.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얘 같은데요? 괜찮죠? 그래서 x는 뭐보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거 하나 챙겨두시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 범위야. 요 2번 범위죠? x 0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면 0 넣으면 너는 양수. 0 집어넣으면 너도 양수. 오케이? 둘 다 양수. 양수니까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쟤도 그냥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잘 들어보세요. 요걸 풀어주면 여기 없어지죠? 없어지고 요게 4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걸 보시면 거짓인 걸 이해가죠? 그죠? 거짓인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이니까. 저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x값들은 다 개뻥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해석을 더 해드리면 이런 얘기죠. 너네들이 계산하면 빵 x 그리고 요거 넘기면 4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값을 집어넣어도 이 친구는 무조건 0이 될 테니까 0은 2보다 클 수 없겠네. 이 범위에서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절대로 구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세 번째, 그럼 쌈보다 커요. 쌈보다 크면 한 5억씩 때려 넣어. 5억. 양수 5억. 음수 맞죠? 양수, 음수. 양수는 그대로. 죄송합니다. 치위티네요. 음수는 저게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3 플러스 x. 그게 6보다 크네요. 계산 2x. 2x 계산하고 요 계산 마이너스니까 8이 될 거고 x는 뭐보다? x는 4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친구랑 누구랑 요 친구랑 공통범위를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공통범위는 띠리디리디리디리 얘인가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 라고 해서 너랑 그죠? 요거 너 또는 너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요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요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 밑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는 다시 풀어보시고 그 밑에 확인 체크로 넘어가세요.